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사인문 아카데미. 오늘 강좌는 생생한 한국사 현장, 세 번째 강좌가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를 끝내고 이제 신석기 시대하고 이번에 이제 청동기 그리고 고조선 이렇게 하면 아마 청동기와 고조선 시대가 이제 두 번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지금 이것은 과라고 하는 의장용 무기인데요. 이렇게 과에다가 긴 나무 막대를 꽂아서 임금님이 행차하거나 수레 앞에 이렇게 꽂아서 위용을 관장하던 과라는 건데 동아시아 청동기 도구 가운데 가장 빠른 겁니다. 무지 중요한 유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올렸고요. 오늘 설명에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윤영성 박물관에 고대 윤영전에 가면 예전에는 요하문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요하문명은 없어지고 고대 윤영전인데 거기 가면 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가점 하층문에서 나온 청동과라고 합니다. 과. 자, 오늘 첫 번째 청동기 시대의 주제는 하가점 하층문화입니다. 이 골짜기 앞쪽에 하지성을 가진 사람의 점포가 있었어요. 상점이. 그 뒤쪽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유적 유물이 발견되면 우리가 유적 유물을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낮은 단위의 행정명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미사리 유적이나 이런 식으로. 여기는 하가점인데 문화층이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위층. 아래층이 시대가 오래되고 위층이 시대가 좀 늦죠. 네, 아래층은 농경적 유적의 성격이 무지 뚜렷하고요. 위층 무채, 그건 하가점 상층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유목, 수렵적 성격이 무지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하가점 하층 문화를 이끌었던 종족이 하가점 상층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에 의해서 교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하가점 하층 문화는 BC 24세기경부터 BC 한 7, 8세기경까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상층 문화는 BC 한 12세기경부터 한 BC 한 5세기경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대략 BC 한 8세기경에 세력 교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고조선이 여기 있었다면 BC 8세기경에 고조선은 동쪽으로 가고 이 지역에 새로운 유목 수렵 종족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그 종족에 가장 가까운 이름은 산룡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하가점 하층 문화에 대한 그래서 동북아시아 최초의 청동기 유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BC 2400년경에 시작된 청동기 유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로 이제 서요화라고 하는데요. 서요화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아래쪽 물줄기는 노아파라고 부르고요. 위쪽의 물줄기는 설암목류라고 합니다. 그 노아파와 설암목류가 만나서 서요화가 돼서 동쪽에 있는 동요와 합해서 요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요서 지역의 가장 중심지가 적봉입니다. 적이라는 것은 붉다는 것이고 봉은 봉우리니까 이 적봉 지역에 무지 유명한 산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바로 선비족이라든지 거란족 모든 사람이 백두산처럼 성산으로 여기는 홍산이 있습니다. 산 자체가 붉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홍산문화라는 이름이 생기는데 그 홍산을 있는 그 지역의 도시니까 당연히 홍자가 적으로 바뀐 거고 산이 봉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적봉과 홍산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두산이 있으면 백두산에 내려오는 물줄기가 5개가 있거든요. 1도, 2도, 3도, 4도, 5도. 그래서 5도 백화라고 불러요. 백두산 오니까 백화. 그 백화 5줄기가 뭉친데 거기에 있는 시 이름이 백화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봉. 이 적봉을 중심으로 해서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있고요. 전체 유적지는 약 2,000군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가운데 이도정자 취락유적 무지 유명합니다. 약 10만 평이 넘는 거고요. 이 위쪽에는 또 성이 있습니다. 성곽이. 아래쪽에는 이런 취락유적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산상유적과 평지유적이라고 하는 이 구조 이것도 무지 중요한 구조니까요. 이것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동북아시아 최초의 청동기 유적이라는 것
예. 그리고 이 BC 2400년경부터 시작했던 이 유적이 만일 고조선의 유적이라면 당연히 우리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연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무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한국사를 전공하는 강단사학에서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틈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중국사로 싹 가져가 버린 거죠. 자, 요거 있고요. 이 하가점 하충문화는 시기적으로 볼 때 요서 지역의 최초의 신석 유적이 소하서문화입니다. 네, 이 소하서문화는 아직 발굴 정도도 적고 그 유적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요하 문명이라고 할 때는 보통 흑룡화 문화를 기초로 합니다. 흑룡화 문화는 동아시아 최초의 기장, 수수, 조를 재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반농사 기원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중국의 기장문화가 발생되는 겁니다. 기장문화. 그리고 동쪽으로 오면 조수수 문명. 우리 고조선의 대표적인 그 곡물이 조와 수수입니다. 저쪽이 기장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작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오곡에 속하는 콩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보리와 밀이 서쪽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과 보리와 밀은 우리 동아시아 문명의 기본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조, 수수, 기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조, 수수, 기장 문화의 최초의 재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야생 그 곡물과 재배 곡물의 이제 차이점이 명확하거든요.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재배가 하니까 무지 중요한 거죠. 거기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온돌이라고 부르는 온돌 구조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아궁이도 만들어지고요. 아궁이를 타서 돌을 주는 쪽구들이 나타납니다. 흑룡구 유적이거든요. 근데 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은 모르냐 이거죠. 그것은 이것이 우리 한국사로 들어오면 한국사 체제 자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설을 유지한 그것도 기득권이죠. 왜냐하면 그 기득권이 무너지면 또 새로운 역사학의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모든 자료를 다 공개를 해버리는 거죠. 왜? 자기들 거니까. 근데 그것의 주어를 우리만 바꾸면 되는 거죠. 중국의 주어를. 뭐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출입 금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동북공정이 딱 끝났거든요. 2007년에. 그 다음 어떻게 됐겠어요? 다 완전 개방입니다. 와서 맘대로 보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흑룡화 문화 다음에 조보구 문화가 있습니다. 조보구 문화. 조보구 문화는 우리나라 사신도의 기원입니다. 그릇에 사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 중요한 거죠. 오늘은 동북공정이나 요하 문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제 우리 역사인문 아카데미에서 요하 문명을 따로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양의 신락 하층 문화는 말 그대로 요동 지역에 가장 빠른 BC 3500년에 시작된, 여기에는 막 100cm, 1m가 되는 대형 토기들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문명이죠. 이것은 심양 신락 유적에 가면 원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죠? 왕자님 한 분이 목욕할 만큼 큽니다. 이 정도 큽니다, 저희. 신양 하층 문화에 신락. 세신자다 즐거울 낙자. 신락.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홍산 문명입니다. 홍산 문명. 여기는 완벽하게 제단과 사당과 무덤이 돌로 만든 완전 돌문화권이죠. 여기에 홍산 문화고요. 그리고 홍산 문화를 뒤어서 소하연 문화는 문자가 출토되는 동아시아 문자가 출토되는 문명입니다. 소하연. 근데 이게 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석시대를 끝나고, 그리고 소하연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이 부장품, 껴묵거리가 곰이라는 거죠. 곧 소하연 문화의 지배층은 곰을 숭배하는 여신들의 세계. 바로 우리 단군 신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가 오면 바로 북의 사유에 의한 이제 청동기 문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문명, 요하 문명을 종합해서 나온 책이 요하 문명으로 가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요하 문명 하점까지 일괄돼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번역은 돼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가 왜 중요하냐? 동아시아
최초의 청동기 문명이라는 거죠. 대략 서기전 2500년에서 서기전 1500년이 주 문화고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단유 세문경, 고리가 3개 달린, 왜냐하면 고리가 달렸다는 것은 중국에는 없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 지표입니다. 또는 문화 징표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따로 설명할게요. 그리고 청동과, 청동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물론 이게 날카롭고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청동으로 만든 도구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윤 교수님도 유학을 하지만 의례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표준이잖아요. 그 표준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표준하고 거리를 표준하고 음을 표준하잖아요. 바로 음의 표준, 의례의 시작이 바로 이 석경인데 이 석경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최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경이 등장한다는 것은 국가 의례가 표준화됐다는 거죠. 완벽하게.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소리, 뭐 필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석경이 출현함으로써 우리 종묘제례는 편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남양에 있는 이건 이제 원본이 아니고 원본은 우리 세종대왕 때 노비였다가 과학자가 된 장영실이 오늘날 충남의 남양에서 이 경석을 채취를 합니다. 그걸로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임진왜란 때 짊어지고 간 게 바로 그 석경이죠. 왜냐하면 석경만 있으면 모든 음을 표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석경을 두드려서 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나무를 잘라서 만들면 대나무 100개를 해놓으면 그 중에 그 표준에 맞는 게 몇 개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필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지나면 이렇게 마르고 그러면 음이 바뀐대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대금인 이런 것들 2년, 10년 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게. 그런데 아무튼 그런 모든 음의 표준을 위해서는 석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음의 표준. 그러니까 하가점 하청문화의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석경이 출현했다는 거. 오늘은 이제 요 한국사 현장을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요약해서 넘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쪽에 마을이 있고 위쪽에 석성이 있는데 재밌는 건요. 위쪽에 석성은요. 둥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성은 네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천원지방설이 정확하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나타나는 것은 다 제사 그릇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다 생활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건 명확하죠? 저 위쪽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아래쪽은 생활하는 구조다. 그러니까 임금은 평상시에는 군주는 아래쪽에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거나 또는 조상의 제사일이나 아니면 하늘과 천문과 관련된 거 있으면 이 올라가서 제사 행위를 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산상과 평지의 성곽 구조인데 이것이 부여 해모수 신화에도 나옵니다. 해모수는 낮에는 아래쪽에 살다가 밤이 되면 산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고구려도 바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산성, 위쪽에 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라나 백제, 특히 공산성 하면 정확하게 돼 있죠. 공산성 꼭대기에는 둥근 연못이 있고 아래쪽에는 네모난 연못이 있고 이런 구조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구조는 이미 사유체계가 이미 우주관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우주관의 시초는 뭐냐? 바로 홍산문화입니다. 홍산문화의 유적지에 가면 둥근 재단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모난 재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3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천단, 지단. 그죠? 지단이 있고 중요한 것은 또 그 천단 있죠. 천단 주변에는 위아래가 뚫린 원통형 그릇이 28개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왜 28개일까요? 28수. 그렇죠. 28수. 그러니까 그게 BC 3,500년이에요. 근데 유적 유물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그렇게 했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령 사범대학에서 요하 문명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전광님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단묘총문화라고 해요. 이걸 단묘총문화. 거기서부터 이 요하 문명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사유체계가 여기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하가점 하청문화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고조선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예약 문명이 탄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 문자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서 저기 딱 열어보면 되는데, 예. 그 분이 이 우리 재단 있죠, 재단. 그 재단 시자 그거를 돌면 고인돌이다. 아마 최초로 그분만 한자로 석봉이라고 제시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고조선의 그 돌무덤이나 물론 그 전에는 나무를 했겠죠. 그렇지만 돌은 고정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예약 문화가 고조선에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바로 전광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예약 문명이 바로 요한 문명에서 시작됐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가점 하층 문화의 산상과 평지, 그 다음에 석경은 무지 중요한 유물이 되겠죠. 유적 유물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를 종합하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나온다. 그래서 뭐냐? 동아시아 청동기 문명의 시작이다. 하가점 하층 문화는. 두 번째로는 고조선 건국연대와 연계되어 있다. 왜냐면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게 BC 2333년. 물론 그 숫자는 꼭 그것이 아니라 고대 이제 간지법에 의해서 이제 뭐 무진년이냐, 그다음에 저기 신축년이냐, 그다음에 갑자년이냐, 이게 이제 시대마다 다르거든요. 갑자년설이 있고 신축년설, 이게 이제 오행에 따라서, 그다음에 무진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진년설이 아마 토기운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임금이 나라를 세운 것을 아마 무진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진이 진짜 세웠는지는 관계가 없는 거고 오행에 따라서. 그래서 대략 2000년경에 고조선이 건국됐다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 유적은 하가점 하층문화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요. 또는 여기 석경을 통해서 동아시아 예약 문명, 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 우주관, 그죠? 개천 우주관의 확인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형 산성문화, 제사와 관련된 것은 산상 도읍이고 생활은 평지 도읍인, 이 구조가 여기서 또 확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하가점 하층 문화를 소개한 거고요. 아마 고조선을 얘기할 때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는 아마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유물로 뭐 계속 소개하고, 여기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1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